리본까지는 안 보여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본이 지금 농협에서 제작하는 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색하고 노란색. 그 착가조사는 빨간색을, 분홍색을 쓰는 거고요. 피해, 사고, 조사할 때는 유관 타박률 조사, 이런 거 할 때는 노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리본이 가면 농협에 가서 이제 조사표 받으면서 리본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때 봤는데 뭐, 가능해 본 깜빡 놓치고 리본 안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리본이 약간 여유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리본 때문에 다시 받으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리본을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두 팀이 가서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업무 분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맵을 그려가지고 어느 이제 수정 묶어 있고 쭉 체크하면서 한 명을 체크해가면서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수정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품종이 워낙 많아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 계약자분도 그래요. 품종을 뭐라고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달려서 심어서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딴 품종이 달리더래요. 그러니까 묘목상에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그 기른 놈이 육묘상에서 사기를 친 건지 하여튼 그런 많이 당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였죠. 복숭아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품종, 수령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사이즈 받고 수령은 어느 정도 추측은 하겠지만 일단 계약자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품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품종별로하고 수령, 나무조사가 먼저 우선 수해지 다음에 나무조사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사나무나 미보상 주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그 조사 대상 주스를 확정을 해서 그런데 표본 주스 선정을 해서 표본 주스가 이제 선인정이 됐으면 이제 리본을 이제 그 번호를 묶어갖고 쭉 이제 어느 품종 1번서부터 몇 번, 또 어느 품종 몇 번서부터 순서로 리본에 쭉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리본에 이제 리본을 보셨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소속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협회 조사하는데 소속을 안 적고 이름만 적는 거예요. 왜 안 적냐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대. 그건 아니에요. 소속을 적어야 돼요. 저희도 법인도 어느 소속 먼저 소속 날짜 뭐 2022년 뭐 6월 25일 날짜 적고 그 밑에 뭐 한소녀 한소녀 조사자 누구 적고 그 밑에 이제 카운트 해갖고 착가서 몇 개. 이렇게 적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보시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묶는단 말이에요, 이거. 네네. 이제 그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다 묶고 싶은데. 네, 이게 묶는데, 이게 누구, 약간 너무 꽉 묶지 마세요. 이게 나무야 스트레스져요. 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쪽으로 묶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거야. 약간 여유를 두고 풀지를 못하게 묶고 매직을 여기 칠해줘야 돼요. 계약자가 옮겨요. 많은데 적은데 그래갖고 착가조사 끝나가는데 척가서 조사 잘못했다 딴 건 따다 묶어놓고 우긴단 말이에요. 재조사해달라고. 그런 부분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묶고 나서 모두 움직이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까맣게. 그래 놓고 첫 번째 조사일자 2022년 뭐 6월 25일 적고 조사자 명이 있는데 한소녀 한소녀 쭉 적고 그 밑에 조사자 성함 쓰고 표본주 번호 1번서부터 쭉 나간 건 표본주 번호 매기고요. 착과서 적고 그러면 나중에 필요 없는 거고 피해 조사할 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고 조사자 적을 때 표본주 선정을 할 때 도로 옆에 아니면 첫 번째 하지 마세요. 아니면 표본지가 뭐 한 10주 간격이다. 그러거나 한 4번째, 5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10주 간격으로 나간다든가. 이제 길게 보이는 데 있으면 지나가다 다 쳐다보고 뭐 이래갖고 별로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그 가선 내부보다는 사이드 쪽가 피해가 좀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가운데 좀 몇 주 들어가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리본을 먹고 쉬실 때 기계 다니면서 기계 말려 들어가 보세요. SS기에 이제 바람 빨아들일 때. 그래서 반응해 버리면 좀 이 안쪽으로다가 걸어주세요. 농작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니면 좀 약간 높아도 되니까.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여기 낮은 게 그렇게 높아도 상관없는데 안쪽으로 좀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카운터 하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준점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제일 밑에 가지서부터 딱 정해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딱 쳐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쪄놓으면 이제 리본을 묶어놓고 여기서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싹.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딱 쳐 올라가거나, 아니 뿌리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묶어놓고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이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 가지발로 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씻고 여기다 적어주고, 자기 거 수첩에도 따로 바로 적기보다는 대부분 수첩 같은 데 적어갖고 옮겨 적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약자 서명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이제 조사를 하시다 보면 나무가, 아까 제가 이제 미보상 주스, 이제 그 보사 주스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이 정도로 나오면 딱 비슷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게 보면은 그 나무가 정상적인 수확기 반밖에 수확기 안 될 만한 것들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사 다 하시다 보면은. 이게 고민스러워. 이거를 갖다가 정상 주스로 볼 건가 말 건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그게 그런 게 한 반이 있다고 보면, 만약에 한 100주 중에 한 10주가 있다. 그러면 5주는 그냥 그대로 정상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감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5주는 리보상 주스로 잡아가지고 맞춰주면 얼추 맞아나가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수한 가게 돼버리면 이걸 조사하시기 전에 일단 그 계약자분한테 한번 봉지를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몇 개나 쌌냐고 물어보시면 한 몇 개 쌌다고 대부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보시고 이제 조사를 하시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한 거고 큰 차이가 없차 없이 나빠면 가장 좋다. 차이가 나버리면 왜 차이 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데 뭐 말씀을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약자가 직접 가족이 직접 쌌으면 거의 다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사람 사서 쓰면 이게 봉지를 한 개씩 뭐 얼마씩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봉지 싸는 사람이 갖다 묻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참 그런 계약자한테 물어보고 한번 확인해주고 이런데, 이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이 틀릴 뻔하면 계약자한테 관리를 위해서 색깔을 틀려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뻔 조사하기가 좀 좋아요. 색깔 틀린 걸로 다가 품종을 구분해서 해준 사람들은. 근데 똑같은 색을 다 써놓으면 저희가 품종 구분 못해요. 여기까지 해서 또 혹시 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표본주를 선정을 할 때 예. 그냥 예를 들어 보통의 그 착과를 판단해서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5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주를 선정한다 그러면 강사님은 어떤 걸 그러니까 그 감으로 가장 좋은 건요. 예. 일정한 간격으로다가 만약에 표본주 간격이 10주 나왔다 그러면 다섯 번째 거 15번째, 25번째 딱 일정한 간격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15번째 딱 왔는데 주변보다 너무 많거나 적다 그러면 옆에 거로 해서 좀 평균적으로 하나 옮기고. 지금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가지수가 많고 이건 적고 예, 예. 저 뒤에 보면은 이거는 뭐 봉지가 거의 안 씌여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편차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아는 거는 비슷하다 보면 거기서 만약 세 주제에서 가운데 정도로 해주면 되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본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평균값을 맞춰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표본주 선정할 때 그렇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 계약자하고 동의를 구해서 여기 쪽 보니까 여기 가장 평균적이다라고 얘기하고서 거기에 묶으면 되는 건가, 아니 얘기 없이 그냥 계약자가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따라다니고 이제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 와가지고 진짜 좀 좋아하는 사람은 쉴 때 같이 쉬어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게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 동의를 구해주는 게 맞고, 안 따라다니고 그냥 알려주시기만 있거나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알아서 할 수 있고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조사를 하시다 보면 진짜 농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진짜 순박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특히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기농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까탈스럽게 굴죠. 교육장님은 저희 착관 조사할 때 나무당 한 번만 하셨어요? 조사할 때? 그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세냐 그게. 이제 저는 주로 한 번만 해줘.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눈높이가 생겨요. 딱 뜯어보면 요거 막 할 수 있게 이러면 딱 쳐보면 이제 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이제 그러나 뭐 약간의 차이는 오차범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계약자다 인정을 하고요. 그럼 뭐 오차범위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쳐보시게 돼버리면 쉴 때마다 다 틀리고 지금 쉬고 다음에 쉬면 또 틀려요. 이거 봉지 싼 건 그래도 좀 안 돼. 이제 사과 같은 거 쳐보면 놓친 게 있어가지고 쉴 때마다 틀리고 이 사람 쉬면 틀리고 이 사람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실무에 갔을 때 예. 이제
검증평가 나왔다. 아니면 제조사가 나왔다. 아마 검증평가. 네. 검증평가 나왔을 때 네. 사람마다 셀 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1000개다. 네. 아니다. 1000개 넘었고 500개다. 네. 매달린 게. 네. 그러면 그 검증서에서 나왔을 때 네. 뭐 5% 정도는 뭐 인정을 해준다든지 10%. 뭐 그런 거. 10%.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정도까지는 네. 정확하게 정상으로 셌다고? 봐요. 정. 10%. 그게 괜찮아요. 그 정도, 근데 10% 이상 차이는 좀 그게 문제가 있겠죠. 10% 이상 차이면 그냥 그 정상 조사한 걸로 봅니다. 아까 강의하실 때 예. 품종 오차가 5%가 나오는 5%인가요? 그거는 조사표 주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한 줄 있잖아요. 예. 이 한 줄에 대해서 이제 가입 주사고에 대해 요게 5%를 따지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5%가 아니라. 예, 그 품종 수령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수 파악해 보는데 이제 지금 복수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도하고 자두는 꼭 자를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한 7m나 좀 근데 좀 묵직하긴 한데 너무 작은 거 갖고 다니면 못 재요. 7m. 한 7m, 10m 갖고 다녀야 좀 얇게 좀 재요. 이게. 그래서 포도하고 자두는 제식거리를 주간과 열간은 항상 하셔야 돼요. 지금 조사표가 지금 자두하고 포도하고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아까 저기 하실 때 예. 복숭아는 품종이 많으니까 뭐 백도 황도 이렇게 딱 떨어진 거는 백도 황도라고 하지만은 나머지는 기타 뭐 백도 기타 황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아니라 조사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사표에 나온 대로. 예, 나온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조생이 뭔지 복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 그러면 계약자도 나는 뭐 마독하다 그랬는데 왜 이걸로 돼 있어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언제 수확하세요? 이게 백도예요, 황도예요. 그럼 이건가 보네요. 그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을 그거를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추수하고 그런 것들을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계약자한테 거니까.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물어서 예,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계약자 같이 기타 다니면서 백도가 알려줘요. 50개인데 그건 어디 깹니까? 네. 기타 황도는 또 어디 깹니까? 네. 해서 대충 이렇게 위치적으로 그림 그래서 지도 그려가지고 아까 하라 조사표 그랬죠. 있잖아요. 원장 뒤에다 딱 접어서 여기다 딱 이렇게 그리란 말이에요. 예, 위치 글쎄요. 이렇게 아까 한번 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위치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야지 어디에 않으면 있는지. 다니다 보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가는 거 위치를. 아, 그런데 만약 계약자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 계약자가 농원을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품종을 글쎄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계약자도 모르면 저희도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럼 언제 수확을 하시냐, 이거는 언제쯤 수확을 해서 이건 저 백도에 항도에 이라고 최대한 그래도 물어갖고 거기서는 물어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분들은 그래도 백도다 항도다 언제쯤 수확한다 한 번에 수확한 분들은 그래도 아실 거거든 대충이라도.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정확히 못 맞춰도 최대한 근접하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장 계약 원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여튼 뭐 물어서 네. 맞추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렇죠? 누가 가서도 예. 농사 짓는 사람 모르면 그 품종을 쓰는 사람 뭐 농업기술센터 지금 잘 몰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생종도 품종이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여기 원장에 보통 보면은 이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기타 조생에 다 합쳐서 이렇게 넣는 이게 거예요?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럼 뭐또 수령에 의해서도 또 같은 기타 조상인데 또 수령이 또 구분된 것도 있고, 예. 거기 원장에 맞춰갖고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거면 그냥 거기 맞춰서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품종이 복숭아는 한 품종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수확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생종만 있게 되면 단기간에 수확 끝나고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종을 여러 개 갖고 하는 거, 조생종, 중생종, 만산종을 심어요. 그래갖고 첫 수확사부터 좀 길게 가져가려고 수입 문제 때문에. 그래서 품종이 많은 거예요, 복숭아가. 다른 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중되면 분산시키려고 예, 그래서 이제 일손도 조생종, 분산시키고 만산종 쭉 키우고. 그래서 지금 뭐 5월 또 조생, 암킹 이런 거는 한 5월 말 6월 초면 수확을 해요. 거기다가 저 양홍장 이런 거는 벼수가 끝나도 아직 복수가 달려 있어요. 양홍장, 극만생종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는 뭐 양홍장 같은 건 진짜 상주서 받고 딴 데서 거의 못 봤어요. 그거 진짜 벼수가 다 끝났는데 10월까지 달려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조사표도 보면 지금 어떤 좀 품종이 많을 때는 심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품종이 많고 커가지고 네 팀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했다는 경우도 들었어요. 복숭아가. 보통 세 품종 이상은 없겠네요. 많죠? 복숭아 세 품종은 아니, 한 과원에. 예, 한꺼번에. 복숭아는 한 품종 거의 없어요. 품종 거의 없어요.
보셨죠? 여기 지금 몇 분정 있나? 둘, 여섯, 여덟, 열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표본주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보통 이제 뭐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게 구분해 갖고 이제 나무분이 이제 복숭아는 이걸 이제 재배 따지잖아요. 방식별은 없어요. 품종 수령만 있어요. 품종 수령만 가지고 근데 따져서 저기는 가수사종은 재배 방식별로 어떤 멸식 소식이냐. 그걸로 네. 또 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과수사종은 사과배, 감은 그렇게 주장하고 복숭아는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변경. 예? 그걸 이게 아까 구분한 저기별로.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 사과배 복숭아 넓은 건 없을 거고 사과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방식 밀식, 반밀식, 토식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포도 자두는 제식거리 보통 뭐 캠벨 같은 거 1.1m, 2.4m 아니면 또 2.2m, 뭐 2.8m 되고 또 그 제식거리로 또 분류가 돼요. 포도 자두는. 말만 들어갖고는 이게 그렇죠. 처음이라 겁부터 나가지고 일머리도 모르고 처음 이게 와서 뭐 이게 복숭아 그 세는 것도 버벅거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일머리가 가장 지금도 핵심적인 협회에서 조사를 한 지가 이제 뭐 한 2, 3년?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인도 이게 좀 그전에는 이게 종합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전에는 3년 전까지는 그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미부상으로 빼지만 그때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착가 조사 끝나고 낙가 조사가 한 서너 개 떨어졌다. 앞에 줄어든 착가수 조사 전에 피해까지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착가 조사 갔는데 그 평균 가정으로 곱해보니까 가입량하고 차이가 난다? 그럼 미보상을 잡아갖고 맞춰야 됐어요. 근데 그 조사를 일반 조사들이 못 가다 보니까 아무나 못 시키니까 해본 사람만 법인에서 종합을 해본 법인만 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있어서. 그렇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아예 전산상에서 그 착가수 조사 전에 없는 것들은 그냥 미보상으로 빼는 걸 전산으로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사가 수월해졌죠. 다투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과 배 이런 것보다는 난이도가 있고 설명 아까도 그냥 착가수 조사 때 사고가 있으면 가중 조사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아까도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사종은 기준 착가량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비중이 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착가량이 그 기준이 변동이 있지만 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입량보다 많이 다뤄갖고 착가량이 올라가 있다? 보상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복숭아도 품종이 이제 유명백도라고 있어요. 걔들은 수확적 낙하가 엄청 한 50%는 그냥 떨어져요. 이 꼭지가 해서 잘 짧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50% 수확하려고 복숭아를 길러요. 그러니까 착가 조사할 때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달아요. 착가 조사 갖고 그렇다 보니까 수확돼갖고 수확전 낙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 낙가를 보면 때려 쪽에도 보상 못 받아요, 걔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 복상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래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돼가지고 지금은 그전엔 그러니까 이제 낙가서 조사 가게 돼버리면 이전에 떨어진 거라고 딱 최선 낙가 피하는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들이 늦게 나와갖고 다 썩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가갖고 신선한 거 떨어지지 않는 것만 낙가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낙가 부분은 착가수 조사 때 해놓고 업방에 보면 자연 낙가를 감안한다고 돼 있고 자연 낙가를 얼마나 감안해요? 보통 한 15% 정도 이제 거의 이제 자연 낙가를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자료정이. 근데 뭐 그걸 반영하기는 어려웠고 거기서 그걸 반영해서 조사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하시고 나서 대신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빡빡하게 조사했는데 낙가 조사할 때 조금 일들이 이제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낙가 조사한 거고 이번 낙가 조사가 중복돼서 낙가가 과하다 되지 않게끔 해서 지금은 조금 유리하게 지금 낙가 조사를 해주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과원 같은 경우는 미보상 같은 경우에 풀 뭐 잡초가 어느 정도 있으면 미보상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근데 지금 강사님- 안되면 가수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뭐 벌레들 이게 뭐 여기 잡초가 네. 이런 이게 수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본다는데 여기 지금 다 구멍 여기가 이제 나방 뚫어갖고 저거 갉아먹은 건데 여기도 이거는 여기도 다 갉아놓고 예, 이게 이제 수다방 이거 갉아먹은 거. 이게 이제 여기 이런 경우는 상관없나요? 이 정도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 앞에 넓은 가면 개수 범위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다고 해서 개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크기 잡고만 영향을 주지. 크기 잡고에는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풀 갖고는 이거 못 하는데 단지 이제 이게 밑에 풀이 꽃이 있으면 애들이 벌이 와가지고 아까 뭐 병충해도 있지만 일로 안 가고 먼저 이쪽으로 와버려. 수정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풀을 제거해요. 이제 꽃 수정할 때는 일로 가라고 벌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수원을 할 때는 요새 예전에 싱글성이 아니라 청근성이다 보니까 물 따라가다 보니까 풀이 약간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영향을 좀 주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박성배 평가사님 말씀하셨듯이 사과 밑에는 제초식돼서 저희가 버리고 여기만 한다는 게 여기에 있는 풀은 나무에 영향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풀을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 그 영향도 있고 일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주는 여기를 많이 키우고 저 가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거의 풀을 또 안 키우고 이렇게 하세요. 초생제 되고 이런 것들. 저 정도는 뭐 크게 뭐 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이게 그러니까 미분항이 없다는 얘기. 이거 갖고 착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비율수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조금 있는 거 갖고는 뭐 작게는 적어요. 약간 착각 피해 조사도 하잖아요. 예. 그거 할 때 그런 한 방법이래.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대충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착각 피해하고 이제 만약에 세균성 구멍병 있게 되면 같이 이제 동시에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품종별로 3주 이상에서 하는데 3주 이상에서 뭐 따면 돼요. 그래갖고 봤었을 때 방법은 대과, 중과, 소과로 뭐 30개 하면 10개씩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걸로 다 싹 딸 수도 있고 3주 이상에서 따줘야 되고 그래갖고 나오고 그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저울을 한 20kg 이상 한 20kg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야 돼요. 저울 준비물이 그 다음 매트 그래갖고 이제 착각 피해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 준비 없이 가다 보면 여기다 그냥 막 깔아놓고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상품인데 깔아놓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일단 매트 한 3,000원이면 저기 마트 가면 사거든요. 매트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피해 구성열표 정상과 50%는 코팅해서 딱 만들어갖고 딱 매직으로 뭐 하지 마시고 그 코팅해서 딱 놓고 거기다 딱 선별해서 딱 놓고 나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래야지만 계약자도 그럼 나중에 거면 다시 팔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이건 자기도 필요 없어 가져가서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렇게 착각 피해 조사를 하고 근데 좀 약간 찜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이제 처음에 따뜻하게 해놓고 계약자한테 한두 개 정도 옮기시라 계약자가 또 그걸 옮기자 그냥 또 기분 좋게 해서 마무리 지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서를 딸 때 예. 그것도 뭐 한남에 쓰는 게 3개 이제 세 주 이상. 3주 이상 따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뭐 이게 한남에서 뭐 여기서 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군데군데에서 쭉쭉쭉 한번 작게 따서 몇 따서 분산시켜서 가지별로 한 장을 멍청 따지 마시고 그렇게 분산시켜서 3주 이상에서 품종별 3주 이상 얘기하니까 전체 3주가 아니라 품종별로 3주 이상 딱 다니면서 따고 그러면 아니면 예. 따도 되는 거지, 3주. 3주 이상이면 3주까지. 예, 그러니까 뭐 4주 따든 3주, 4주, 5주 뭐 이렇게 분산해서 따시면 돼요. 어떨 때 뭐 계약자가 따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계약자 보고 따하고 반반씩 나눠서 따는 경우가 있으면 했었어요. 그렇게 계약자 밤나라면 진짜 어디 꽃다발만 가고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보면서 계약자 어떤 거 따라가고 작은 거 따면 큰 거 따고 미쳐서 따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같이 따면서 같이 보면서 옆에서 그냥 무작위로 따는 걸 보여주는 게 나아요. 계약자들은 알고 있어 어디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어디가 안 좋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그러면 표본을 만약에 30개 했는데 계약자가 좀 안 좋으니까 거기 좀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걸 좀 따주고 더 좋은 걸 몇 개 따서 채워놓은 개수를 늘려버려서 맞춰버렸어요. 개수를 늘려서. 그럼 계약자도 징얼징얼 거리는데 그거 안 늘어지면 또 불만 나오거든요. 또 몇 개 좀 넣어주고 또 좋은 거 타서 좀 대가 타서 채워놓고 청구를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인 피해율이 이 집에 한 뭐 50% 피해가 한 20%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개수를 좀 더 따가지고 평균율을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개수가 100개 이상 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 그 가수원 60개고 품종별 20개 이상이에요. 네, 그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 품종이 많으면 80개가 될 수도 100개가 될 거고 막 10품종 됐다 뭐 100몇씩 200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전체 그렇지.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착각 피해 조시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착각 피해지 최종 피해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 감수된 것들 무게, 착각 피해 구성률 이런 걸 해서 나중에 거기서
안내를 하지만 나중에 그걸 부분 전산으로 상장이 되니까 농협 담당자가 최종으로 거기서 확인 받으세요. 거기서 안내를 해주시면 단지는 요거 50개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 개수만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은 이제 착각 피해 구성률을 물어보면 요거는 나왔다고 알려주시는데 이 착각 피해 구성률은 이거 최종 피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피해를 알고 나서 피해를 얼마라는데 농협 가서 또 나중에 진상을 떨어요. 그거 분명히 말씀해요. 이건 최종 피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계속 미연에 걸려갖고 이거는 기재를 해갖고 또 판명을 받을까 좀 지금 궁금해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착각 피해 구성률을 이게 100%짜리를 해야 될 건지 80%인지 40%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이 기준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보통 이제 그 기준이 이제 그 갔었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다 전국적으로 구역 담당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역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갖고 해주니까 그러면 서로의 이제 눈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같은 기준을 갖고 해주는 게 좋아요. 서로. 그러니까 영민하게 안 들어오고 해서 그 기준하를 물어보고 뭐 한 방 찍혔으면 50%, 두 방 찍혔으면 80%, 뭐 세 방 이상 찍히면 뭐 80% 가져가다고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줄 거예요. 크기라든 그런 거예요. 뭐 거기에 맞춰서 그 구역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사과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기준이 같다고 봐야 근데 되나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업방에는 뭐 그 피해 구성률을 낮다라고 돼 있지만 떨어지면 못 써요. 복숭아. 아니, 착각 피해. 착각피해는 거의 착각피해 할 일이 거의 낮과도 뭐 거의 없고 약간은 저 병충해 그 천공병 세균성공병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외에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딱 해본 거는 제가 우박 맞은 거는 또 해본 적은 있는데 우박 맞은 경우 아니면 우박 아니면 그거 아니면 있어요. 그래갖고 우박 맞아서 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긴 해요. 우박도 말하자면 한 방 맞으면 50%, 두 방 맞으면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복숭아 빨리 썩고 그래서 최대한 그건 좀 사과보다는 더 유약해져야 돼요. 약해서 과육이 약해서 한 방 맞아도 80% 내지 100% 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사과 같은 거는 즙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복숭아 즙 짜기는 개복숭아나 일부 하지 거의 즙도 잘 안 쓰거든요. 복숭아는 맞으면 그는 무조건 100% 피해로 인정을 해줘야 돼. 80%는 좀 다지게 하고 80%는 또 약간 좀 하니까 100%는 그냥 80%는 50% 좀 조금 넣고 이제 경미하다 그러면 50% 넣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약간 유약해지고 포도 같은 거는 저희는 또 앵간에서 100% 안 넣어요. 거의 포도는 본인은 안 짠다고 하지만 거의 저 과즙용으로 가공용으로 마실 수 있거든요. 포도는 만약에 해야 되면 그 열과 착각 피해를 한단 말이에요. 열과가 그전에는 안 해줬었어요. 생리적으로 해서 요새는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열과를 요새 캠벨을 해줘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열과가 생기면 아물어요. 이래서 싹 아물어 버려요. 그런데 캠벨은 벌어져 갖고 가즙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막 탄저병까지 막 옮어버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한 4알까지는 포도는 갔는데 대신에 송이가 있으면 한두 알 따내도 정상을 파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정상은 나요. 열과 있어도 한 서너 개까지는. 그리고 뭐 한 8개까지는 뭐 50%, 뭐 한 8개 뭐 이상이라 그러면 뭐 이제 80% 그 이상 넣어버리면 이제 아니 50% 80% 넣고 이제 100%는 거의 안 넣고 80%로 넣고 그러니까 4개 이하 정상, 뭐 8개까지 50, 5 이하 80. 그 이제 100% 못 쓰게 되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거의 이제 100%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100%는 안 나죠. 포도는 글쎄 할 일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워낙 몰려가지고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포도는 착각해야 하실 일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가능해버리면 이게 편차 문제 때문에 그 지정해서 운영을 많이 해요. 조사자를. 품종에 따라서 복숭아나 자두는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예. 뭐 계약자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나 이게 그게 어떤 거는 아보백도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예, 그건 한 달 정도도 350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떨어진 낙과도 주워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황도 같은 경우 천중도 같은 경우는 따면은 해파란데 집에 갖다 놓으면 하루도 안 돼서 금방 물르거든요. 근데 저 썩은 거는 100%예요. 거의 못 먹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과중조사 갔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얘가 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예, 않아요. 근데 이제 복숭아가 자두 이런 것들 가면요. 이제 첫 수확을 해주면 안 돼. 첫 수확을 가면 얘가 상태 안 좋은 것들 때깔이 바뀌기 때문에 수확을 해요, 그냥. 근데 수확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갖고 그 자두 같은 건 과중조사 처음 가게 됐거든. 자두 보통 한 100g에서 추위가 뭐 토마토 같은 150g까지 가는데 그거 처음 조사하니까 꼬다마 따버리는 거 같은 거 한 20g, 30g 조사해버려요. 근데 저희가 조사할 때 착가서 반줄이라면 어려워요. 근데 과중 반줄이라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중조사 현지 평가인들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량에서
과중조사, 착과수 조사가 문제, 과중조사가 문제다. 아무리 착과조사 제대로 해는 뭐예요? 과중에서 다 깡판 치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해외화장품관단은 저희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중조사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첫 번에 따버리는 거를 하지 말고 한번 따내고 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서 해주는 게 가장 근접해요. 그래서 저는 첫 품종을 잘 안 하려고요. 첫 벌 따는 걸 한 두 번에 세 번 가서 조사를 해주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품종을 정확히 뭐좀 백도 항도 구분하고 이제 대충 보면 주스가 가입된 주스가 있으니까 대충 그 주스하고 좀 확인하셔서 원장에 기재된 것을 많이 참조해야 되죠. 그걸 보면 주스가 없지 말고. 자두도 홍자두, 왕자두 이런 거는 단단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또 물론 호무사 같은 경우는 3일만 지나도 완전 그런데 그냥 자두 같은 건 봉지를 안 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때까지 나기 때문에 착색 상태 보면 이제 시기가 나오고 작은 이제 우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품종 뭐라고 하면은 이게 저장성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 법인 애들도 보면 이제 착과 조사 갔을 때 잎을 따갖고 품종별로 처음에는 이제 잎을 하나씩 따서 모아요.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보면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되면 이제 누적이 쌓이가면서 이제 이파리 보고 형태 보고 이게 모양이 다 틀려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내공이 쌓이면서 품종을 자기가 알게 돼요. 자꾸 노력을 무슨 차이가 나 가버리면 나중에 되는데 그냥 조사만 되면 나중에 이제 품종 구분을 못하고 그러다 대표 품종 많은 품종 정도는 몇 가지 정도는 구분하면 그것만 구분해도 조사하기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 그건 어쩔 수 없어.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의존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자하고. 하면서 잎하고 모양하고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생겼나 모양이 다 틀린 거 그런 거 보고 해서 자꾸 자기 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복숭아가 농사짓 때 보니까 그 습에 제일 약한 품종인 것 같아요. 습에. 네, 자두도 약해요. 배수 한 대 버리면 많이 그렇죠. 수세가 약해지고 죽어요. 많이. 그런 이제 구별 고사나무 문제 그거 할 때 그런 구별을 우리가 하기가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그래 고사나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다면 수세가 약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보통 고사나무 인정을 할 때 한 70% 이상 죽어버리면 거의 이제 고사나무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고사나무 인정 시점이 최종 수확 전에 버리면 과실까지 피해로 잡혀요. 그런데 수확이 끝나고 나버리면 고사나무는 나무만 가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는 수확 전에 고사나무를 인정받는 게 유리하시거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버리면 그 양반들은 아는 사람들은 수확 완료 전에 고사나무를 인정받으려고 하시죠. 근데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저 가지가 많이 죽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많이 잘라놓고 한 가지만 살았어도 또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제거한다는 조건하러 해갖고 이제 낙하지적으로 제거하셔라 해가지고 한 70%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죽었으면 인정을 해주는데 다 절단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살리려면 얘들 잘라버리고 고접을 해요. 거기다 또 다시 다른 거 접해가지고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인정해 고접해야겠다 못해서 다시 그냥 딱 잘라버리겠고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실제 결과도 또 산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배운 대로 딱 완칙대로 다 안 맞고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좀 맞춰야 되고 조금 융통성 있게 큰 문제 없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종합가수 가장 그 평가할 때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해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민원이 발생되기 좋은 게 이제 아까부터 이제 가수자료하고 이제 본인은 막 반이 떨어져서 피해가 반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게 거기는 가수사정거는 기준 착과량이 있어서 이제 거기 착과 조사하면서 변동이 되지만 얘는 고정이 돼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입할 때 특히 가입 횟수가 적을수록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농사 짓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했어? 그거는 농협 담당자가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것도 설명을 잘해야 돼. 이거는 농협 담당자가 아니라 가입하실 때 그 전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통계청 자료를 갖고 표준 수확량으로 처음에 그 가입을 하신 그 합니다. 누구도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농협 담당자가 수정한 것 같이 잘못하게 돼버리면 계약자가 농협 담당자가 또 한번 들었다 놨죠. 그럼 누가 조사자 누가 가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할게 그래 바로 또 민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가입하시게 돼버리면 표준 수확량으로 해서 전산에서 물고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수확을 계속 농사를 지나가면서 그 평년 수확량이 많이 지시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거에 의해서 서서히 늘어나면서 비슷하게 갑니다라고 하고 뭐냐 보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안 좋게 다시 그 줄어듭니다. 설명 간단하게 너무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 버리면 농협 담당자가 가입할 때 거기서 해주는 것 같이 설명해 버리면 난리 나요. 그건 아니 절대 손을 못 대세요. 전산을 그 설계할 때 끌어오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농협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방제시설이 있는데 빼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또 가정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갖다 계약자한테는 뭐 난리 나죠. 바로 쫓아가요. 바로 전화하고. 그런 건 그 농협 담당자가 그 처리 과정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농협 담당자한테 조사표 갖다 줄 때 따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지. 거기서 계약자한테서 그 잘못한 부분 얘기하지 말고 잘못하면 또 가끔 가다 보면 조사를 하실 때 보면 잘못된 가입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계약자를 하든지 그러면 사장님 그거 최종에 청약서 작성해갖고 서명하셨다고 확인하셨냐고. 그 사장님이 확인 안 하셔서 이게 된 거냐 그러면 저는 계약자를 야단쳐요. 그러고 나서 계약자를 최대한 뭐라 해놓고 농협에 따로 가서 이제 다음 갱신할 때는 이렇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 주로 계약자를 뭐 나무래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왜냐면 또 계약자하고 또 해도 아무리 하더라도 계약자가 말투나 뭐 복장 이런 거 갖고 또 태클 걸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미쳐버리죠 그게.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버리면 결국은 농협 담당자한테 그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농협 담당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최대한 좀 참으시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농협 담당자들하고. 이게 저기 평년 수확량이 우리가 이제 조사 올해 금년에 뭐 1000개를 했다. 그럼 내년에 이 가수원이 재작년에는 아니 뭐 작년에는 뭐 한 600개밖에 안 나왔는데 600kg. 올해 추사하니까 1000kg가 나왔다. 그럼 내년에 계약할 때 그 밭은 평년 수확량이 좀 올라가는 거죠. 좀 올라가죠. 근데 지금 5년치를 누적해서 끌고 가요. 끌고 가죠. 그 전에 이제 뭐 최고 최저를 뺐는데 안 빼고 그냥 다 물고 갔거든요. 굉장히 한 번씩 좀 묶어보고 카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넥타이 뭐 매는 식으로 매는 게 현원심들도 이제 풀고 저 요것도 저도 처음 할 때는 묶었다 풀었다 연습했어요. 빨리 이렇게 묶는 것도 이게 시간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넥타이식으로 해버리면 땡겨진단 말이야. 그렇게 그거 빠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반응을 못 풀게 묶고 칠해놔야 돼. 매직으로 옮기지게 이게 리본이 옮겨 다니겠다. 그러나 결국은 계약자가 옮겨놓고 문제 걸면은 본인들이 피곤해질 수 있죠. 거짓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리본 먹고 다 사진 찍어놓고 자료 구비해놔야 되는데. 근데 넥타이식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매직 칠해 놓으면 못 옮긴다고? 그렇죠. 못 옮길 수는 있죠. 그런데 후가 나죠. 아니 이제 그걸 뭐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길까봐 풀기 좋게 매놓고 거기 매놓은 데다가 이제 칠을 해놓으면 안 옮기는데 만약에 이제 쉽게 못 풀도록 만들어 놓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고. 저 같으면 이제 여유 갖고 옥매듭은 문제가 있어요? 예? 막 옥매듭으로 그냥 아까 그러니까 지금 못 풀도록 이렇게 우리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이제 뭐 넥타이식이라고 우게 돼버리면 계약자가 이제 좀 약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움직일 여지가 있었는데 꼭 꽉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게 그거 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가능해버리면 좀 약간 아니 못 푸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풀 거 있으면 칼을 갖고 다니면 상도 칼을 끊어버리고 폐기시키고 새로 묶어버려야 되는 저는 그렇게 아까 해요. 보니까 두 번 옥매듭으로 두 번 매시는 거 그 두 번 내가 이제 딱 해갖고 아예 못 풀게 저는 그렇게 시간이 조금 걸렸더라도 그래서 원칙은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람마다 내 사정이 있어 가능해버리면 오줌지도록 해주는 게 이제 주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꼭 묶지 말고 약간 공간을 그 여유 약간 여유를 두고 예 한번 이것도 한번 세 개만 한셋한 여기 지금 몇 개냐 한 5팀인가는 그 하셔가지고 한 번씩 묶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쳐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잡으셔갖고 저기 매직 있어요? 아니 저것만 여기만 저것만 써서 한 번 씌워보셔 보시고 표본 저기 매직 아니, 이렇게 하고 매직 그거 그 다음에 뚜껑 수태기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원터치를 가능하면 원터치. 1번. 예, 이런 거죠. 이게 뭐 비에 뭐 묻는다고 비에 안 묻는다고 샀는데 비에 묻는다고. 한번 써보세요. 2번. 한번 써보시라고. 아,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시라고. 자 그렇게 하고 리본을 쓰실 때 1번, 1번에는 두 팀이 들어갔잖아요. 한 팀. 두 명을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그 1번 거 카운트 한 사람을 앞에 적으시고 카운트 한 사람은 뒤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2번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카운트한 사람 한 사람만 적어줘요. 누가 각자- 적었는지가 나와야 돼요. 각자 한번 세보시고 서로 한번 1번은 2명을 작아갖고 먼저 신 서로 사람을 비교를 앞에 해보세요. 적어줘요. 좀 저쪽으로 가서 해봐요. 2번서부터는 카운트한 사람을 적어주세요.